역시 뒷담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사 포차. 시사 맛집 시사 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할게요.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혹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사 안주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들고 오셨죠. 어떤 뉴스입니까?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 아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을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국감에서 여러 가지 막말들이 나오고 나서 네. 국정감사 자리에서 막말이 나오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 패널로 제가 나가는 곳에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산노위라는 곳이 사회적 대타협, 그것도 노동계를 상대로 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을 가리켜서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어떻게 인선될 수 있고 네. 이런 인선 배경이 뭘까? 그리고 도대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안목, 사람 보는 눈은 과연 어떤 걸까? 네.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 대통령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이 나갔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밝힌 김문수 위원장의 인선 배경을 놓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뉴스 들고 왔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그분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 다른 생각 고려 없이 임명했다라는 말씀 듣기에는 인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곽우신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이렇게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인선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네. 뉘앙스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대통령이 그래서 동어 반복을 했고 강성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거나 뭐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비껴가면서 그냥 이분은 7, 80년대 노동운동 하신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발언 자체는 지금 아무리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노동계가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위원장은 그대로 갈 거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를 보는 안목에 대한 평가하고는 별개로 그 설명 자체가 이게 과연 기자들한테 본인도 먹힌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유가 7, 80년대 노동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7, 80년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3, 40년 전에 노동운동을 한 게 40년 전이죠. 네. 지금의 이거 전문성과 연결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김문수 위원장이 그 이후로 노동과 관련해서 쭉 계속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죠. 김문수 위원장의 중간에 그 텅 비어있는 40년의 공백은 사실은 정치로 채워온 거고, 그렇죠? 네. 선출직도 하고 이것저것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노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환노위에서 뭔가 되게 전향적으로 뭔가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는 이 정말 총체적인 발언이다, 난국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김재섭 위원장님, 어제 제가 송원석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송원석 의원님 말씀은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신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다. 그런데 왜 그걸 업무랑 연결시키느냐. 업무와는 상관없고 업무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같은 혹시 의견이신가요? 아니 소신일 수 있죠. 근데 네. 근데 그게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온 발언이잖아요. 아하. 국감장이라고 하면 네. 어떤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나오신 거고, 그렇다면 저는 그건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업무의 일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 결국 소신을 자신의 어떤 업무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하죠.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저는 이제 2006년 이후로는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외부적으로는 갖춘 이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야학을 통해서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저는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보다는 네. 이제 경산노위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들, 예. 또 화합, 타협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안 그래도 경산노위가 사실은 중요한 합의점에
임할 때 민노총이 항상 이제 많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민노총이 보이콧을 하고 안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 지금 노동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 지금 2022년에 민노총도 어쨌든 테이블 위에 같이 앉아가지고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그다음에 뭐 사측이든 다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네. 등장과 동시에 민노총의 보이콧을 유발했던 인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네. 사실 저랑 이제 그 국감 전에 김문수 위원장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전화로. 네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에는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진은 아니었고 유튜브 다 폐업했고 앞으로 정말 노동계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다. 민주노총하고도 열심히 대화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국감장 가서는 과거 발언을 다시 소신이나 말씀하시고 노동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노동계에서는 오늘 뭐 MBC 김정구의 시선 집중에서 예.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말처럼 그 김문수 위원장이 7, 80년대 노동운동을 했다. 그래서 현장 경험 풍부하고 노동운동 전문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면 독립운동하다가 일제 앞잡이가 된 변절자도 독립운동가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상황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 그 김문수 위원장하고 코드가 잘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요? 저도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뭐 네. 여러 번 뵙고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그 평가하는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한 걸 들어보면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즉흥적인 결정을 잘한다. 아하. 두 번째가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아, 예. 사실- 그런 얘기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최고 의사결정자, 최종 의사결정자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최악의 덕목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아하. 근데 김문수 위원장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말하고 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예. 게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노동 이슈를 가지고 올 때 한국노총하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많이 연대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뭐 저는 사실 지난 대선 토론 당시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 발언했던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근데 이제 네. 사실 지금 노동 관련 개혁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수 쪽에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이슈도 많고 네. 진보 쪽에서 막고 싶어하는 혹은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이슈도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경사노위 테이블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은 예. 일단 반대가 심한 민주노총을 테이블에 다시 끌고 오고 말고를 떠나서 민주노총은 뭐 계속 반대를 많이 했으니까요. 하다못해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던 한국노총이라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노총에서도 사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딱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당선했을 때부터.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위원장이 내가 자연인일 땐 원외에 있을 때는 좀 말이 심했지만 네. 앞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잘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적이라는 거 이런 게 소신인 거지. 네. 김일성주의자라고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가 과연 소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은 오늘 저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황운하 의원이 정태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한테 성공회대 출신이시니까 신영복 선생 잘 아시지 않느냐. 네. 존경하느냐. 예,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김문수 위원장 논리대로면 당신도 공산주의자다. 네.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장이 성공회대 굉장히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신영복 선생의 필체가 들어간 처음처럼 소주 마시는 사람 다 주사파예요. 그런 식인 거죠. 마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노사정 타협 모델 아일랜드에서 갖고 온 이 모델이 사실 굉장히 좋은 유럽의 선진적인 모델이에요. 그걸 한국에 이식하고 싶어가지고 경사노위라는 아이디어가 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이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동과 자본의 권력의 요 테이블을 정치가 어떻게 만들어줄 건 이게 정치의 말 그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 왔어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 이렇게 앉히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저는 정말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유발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단순히 그냥 선거용 구호 메신저로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제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정말 뭐 노동의 전문성이 있다 내지는 이제 보수 정당 입장에서 노동의 이슈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진짜 없긴 해요. 그거는 뭐 김문수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보수 정당이 역대적으로 다 역대 모든 보수 정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노동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토론을 했지만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그냥 황건적법 딱 표를 붙여놓고 나서 더 세밀한 논의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망치로 뺄 게 아니라 메스로 딱 갈라가면서 해야 되는 이슈인데 망치를 얻어맞을 받은. 그거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전 그런 의미에서 특히 노동 이슈와 관련돼서는 정말 세련되게 그다음에 아주 예리하게 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반성이 일단 하나 들면서 네. 그나마도 김문수 위원장이 2006년까지는 노동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뭐 그간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정치 경험도 좀 있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임명하신 내용과는 다른 모습을 국감장에서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임명권자의 뜻도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좀 헤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곽우신 기자 말씀처럼 사실은 보수는 보수대로 노동 개혁의 현안들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는 진보대로 그렇고 어쨌건 그걸 잘 타협해서 헤쳐나가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노동 분야는 빵 좀 맞지 않을까? 임기 말에. 노동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인데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 시사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곽 기자는 국민의힘에 주목하셨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정말 이준석 전 대표만 치워버리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인가라고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 최소한 아직까지는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당은 지금 빠르게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싸고 여러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친윤계 대표 선수 용산의 의지를 이어받을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아하. 그리고 과연 이 앞으로의 당권 구도 속에서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상당히 많은 현안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 김재섭 위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추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안이고 무고죄로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와 연동돼서 곽우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윤심을 받을 사람은 누구로 솔직하게 보십니까? 두 가지 한번 답 좀 주세요. 1번, 2번.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무도 모르는 답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 이거 관련돼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 특히 이제 성상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결백함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가 안 맞는다. 예. 가세현의 주장 자체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처분도 인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경찰이 이거를 기소 의견 송치를 하는 거면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 자체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예상이 일단은 듭니다. 네. 하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는 모르죠. 뭐 탈당은 아니다라는 확실한 것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불투명한 것 같아요. 윤석 대표 역시도. 네.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과연 윤심을 받아들일 주자가 누구인가.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후보들이 다 내가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아하. 심지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은 안철수 의원 역시도 네. 뭐 공동 책임이라 그랬나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연대보증. 연대보증. 예. 연대보증이.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정말 윤심인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네. 윤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딱 찍어서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출 여당의 대표로서 정해줬는지 정해줄지도 다 미지수여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닌 것만 확실합니다. 확실하네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게 있잖아요. 곽우신 기자. 네. 나경원 의원이 그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네. 일단은 그 당권 레이스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장관급 인사로 분류가 되고, 아니,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급보다 높아요. 이게 그런가요? 7개 장관을 TI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부위원장이 사실은 위원장으로 보는 게 거의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명예는 있죠. 동시에 청문회라는 수모를 다 겪지 않고도 겪을 필요 갈 없고. 수 있는 그런 네. 괜찮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좀 본인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시그널을 던졌어요. 네. 당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좀 용산과 여러 조율 끝에 이 자리 정도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용산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굳이 당권에 나서가지고 지금 친윤, 윤심을 갈라먹는 건 구도상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굳이 내가 당대표를 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잠깐 피해 있고 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총선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를 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스텝 밟으면 되니까 네. 그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 실제로 전당대회 시즌쯤 돼가지고 자리를 내려와서 출마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네. 이거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괜찮은 딜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가 아마도 누구보다 정답에 가까운 답을 알고 있으리라 싶은데요. 윤심의 낙점 대상자 누구로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윤심의 낙점 대상에 가장 유력하게 가장 가깝게 가 있는 사람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현직 장관.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한 명씩 지어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김기현 의원 본인은 네. 지금 그 당대표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죠. 예. 그런데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에요. 이거 대통령실도 알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준, 예. 다음 당권 주자는 대선 후보급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나오면 자기 대선을 위해서 막 공천권을 행사할 텐데 그건 절대 못 본다. 네. 공천권은 윤석열이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 지워지잖아요. 나경원 의원 이번에 뭐 들어갔고, 그럼 권영세, 원희룡이 남는데 원희룡 장관도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야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지금 뭐 여의도 안팎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간 것 자체가 조금 못마뜩해요. 아까 윈윈했다, 뭐 모두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못마땅하는 거예요? 아까 국민은 뭐가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당권 경쟁을 위해서 딜로 주고받는 카드가 돼야 됩니까? 아하. 저출산 문제, 고령화가 그렇게 버리는 카드예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자부심 기자에게 저쫄고 화를 얘기했어요. 내세요. 저쫄고. 자부심 깜짝이야. 제가 너무 정무적으로만 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런 면에서 예. 따지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진지하게 지금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내각에서 또 구멍을 내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에서 차출을 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인데.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만큼 인력풀이 그러니까 약하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카드지만 가급적이면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용산에서도.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권영세 장관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좋습니다. 아니, 일단, 아니, 일단 아니, 그러다 아니, 지금 하나의 가능성이라 치고 네. 그러면 내각에서 못 뺀다 치면 곽우신 기자는 누구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처럼 원래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 지금 같은 분위기면 전면에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사실은 여론도 안 좋고 상처를 논란도 많이 많았기 입었죠.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제 생각에 약간 아직 희망을 못 버리시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권성동 의원이 다시 낙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대구에 가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었죠. 네. 심지어 주호영 예, 그 광고를 이야기 듣고,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듣고 들어야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